지원이 문제 다 풀었어? 독보? 독보는 풀어왔어? 대원이도? 예원이도? 오케이. 선생님이 드린 요 자료 있죠? 요 자료는 지난 시간 수업했던 거랑 오늘 수업할 거 두 세트가 이제 해설로 나눠져 있고 책에 꽂아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필기 대신 거기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고 어,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정기고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2월, 3월 모의고사 대비 2월, 6월 모의고사 대비 5월, 9월 모의고사 대비 8월에 보거든요. 근데 또 마침 다음 주, 다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 25일 주부터 이제 그 마지막 주부터 내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주말에는 내신전 마지막 수업이니까 정기고사를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내신 대비 관련 자료들도 다 나눠주니까 빠지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정기고사는 오랜만에 모의고사 세트형으로 보는 거니까 듣기평가부터 풀세트로 할 거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원별로 모여서 연합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그 해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3회차째 하고 있는데 3회차째 문제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원래 기존에 쓰던 8월 모의고사를 하려다가 요 문제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3학년 걸 준비했는데 뭐 난도도 막 이렇게 높지 않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설 강의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해설 강의도 하고 하면서 그날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주에 참여해서 꼭 다 오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범위 관련돼서 이제, 그 얘기부터 좀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평촌고가 그 설이래. 추석 이후에 시험 보냈나? 이후에? 모락은? 이후? 그 다음에 동아는 전. 그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대비는요 범위를 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시험 그 추석 연휴 전주에 내신 보면 9월 26일이 보통 그 주 마지막 주에 10월 초까지가 아마 시험 기간 주일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8월 26일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아니면 그 전에 보는 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그만큼 좀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업 들어갈 때 몇 과, 교과서는 몇 과 들어가고 모의고사는 몇 년도 몇 월 거 들어가는지 혹은 출처 모른다면 모의고사 수업하는 그 지문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쌤이 찾아가지고 그 출처 판단해서 파악해서 이제 시험 범위 자료를 준비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만 수업 영어 시작하자마자 어떤 수업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준비해서 다음 주 주말에 정기고사 보고 시험 범위 자료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봤던 방식대로 작년 베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거는 분사 구문이고요. 오늘 뭐 55번까지만 딱 깔끔하게 끝내고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주중 수업 때 쌤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법 숙제가 중간 1번 있지. 어법 1번부터 27번까지 해석이랑 돼 있으셔야 되고 181번부터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장의 새로운 문제. 틀린 거 고치기죠. 그러니까 유형이 두 개예요. 1번부터 1번 총 180문장인데 1번부터 180번까지 단어 변형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181번부터 두 번째 세트입니다. 파트 2의 그 틀린 거 고치기 문제.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오늘부터 그 주말 숙제 그 공지할 때는 번호로 말씀드릴 테니까 N반은 그 번호에 맞춰서 해석하고 어법 체크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사구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포인트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사의 능수동 포인트 1, 2고요. 세 번째는 분사 구문이고 네 번째는 준동사 본동사. 다시 원론으로 파트 1의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쌤이랑 같이 문장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 분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분사의 품사는 첫째 형용사다라는 인식부터 먼저 가져가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첫째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둘째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먼저 잘 캐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명사 수식이다, 보어다. 자, 명사 수식이 되려면 첫 번째 이 명사를 기준으로 여기다 필기 할까? 여기다 필기 할게요. 이 명사 수식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건 첫째, 그 수식받는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이나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래서 ing 하는 명사, pp 된 명사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명사가 ing, pp의 주어다 보니까 그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의 개념인 것이냐, 아니면 그 동작을 당하는 수동의 개념인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을 먼저 해 주셔야 돼. 해석으로 먼저 가주셔야 되고 그 다음이 구조 파악을 해줘야 돼.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 물론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는 하는이냐 받는이냐 이거 갖고 판단하면 되는데, 가끔가다 뒤에서 이제 ing, pp를 물어볼 때는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정답 ing네, pp 있으니까 뒤에 전명구 있으니까 정답 pp네, 요걸로 그냥 후다닥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면적인 모습만 봐요. 그러니까 이 단면적인 모습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구조가 뭐냐면 포인트 4에 있는 본동사, 준동사 구별하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미끄러져.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능수동 판단한답시고 ing냐, ed냐 이거 갖고 막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푸셨다가는 이따가도 뭐 아시겠지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셔야 겪어. 얘 분사구나 라고 했을 때 명사의 수식의 분사 역할을 하는구나 했을 때 해석이 먼저,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을 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독해 시간에 11번 어법 문제에 대해서 독 1 수업을 했을 때 그때 요거 나왔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때 2번 보기인가 그랬는데 3번 보기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기빙 2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요거 혹시 기억나나? 요즘 문제는 그냥 기빙에다가만 밑줄을 쳐줄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부는 뭐가 돼야 돼? 얘도 그때 분사였거든? 그래서 기빙이라는 수요동사 같은 애들은 좀 예외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애들. 뭐 전명구가 있어야 되느니, 목적어가 나와야 되느니, 능동, 수동 판단하는데 봐봐. 기브는 수요동사기 때문에 능동의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목적어의 구조가 몇 개? 2개가 나와줘야 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서 이렇게 명사가 연달아 2개가 언급이 되셔야 돼. 이게 능동의 특징이죠. 근데 수동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기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야 돼? 첫째, 간접 목적어 주어로 빠졌을 때 직접 목적어 그 뒤를 자리를 차지한 명사가 1개 나오든지, 혹은 직접 목적어 주어로 빠져서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를 써서 to 명사가 나오든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능수동을 구별하시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구조로서 얘 능동이야 수동이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째, 해석으로 가시되 그거로 좀 판단이 어렵거나 혹은 검산을 위해서 가는 거라면 구조 파악을 그 다음 요걸로 해주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직접 보시게 되면 이 조명이 can be 다음에 이제 비동사 뒤에 나오죠. 이게 명사 수식이잖아. 예문은 지금 보어로서 나온 거야. 원래 주어 다음에 이형식 동사 구조의 비동사가 대표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ng나 pp가 나오게 되면 얘는 누구와의 구조? 이 주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냐,
당하는 것이냐에 역시 능수동 판단을 해주셔서 얘가 능동이구나 수동이구나가 맞게 판단이 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조명이 타이어링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배웠으니까 감정 동사의 ing는 그 감정을 직접 주는 것일 테고 그 동작을 느꼈다고 한다면 pp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근데 조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로감을 주는 거니 받는 거니? 피로감을 느끼는 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게 쓰였구나 라고 판단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째 주어의 능수동 관계를 판단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다 라는 거고. 두 번째 2번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수동태이거든요. 수동의 태를 가졌을 때 과거분사나 이런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명사와의 관련된 동작이나 그 상태를 묘사하는 거고 완료 상태 더불어서 수동태 문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PP다. 여기도 문장 구조의 세팅을 한번 잘 보셔야 돼. 이 메카니스트, 이 기계적 구조가 vertical hierarchy, 그러니까 수직적 무슨 구조? 수직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걸 보셨을 때 with 뭐와 함께 many laws, many procedure, many levels of management. 지금 뭐 나와있니? 명사 1, 명사 2, and 명사 3. 지난 시간에 쌤이 컴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컴마 무슨 컴마? 나열 컴마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이따 컴마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열 컴마 같은 것들이 있고 지금 명사가 계속 나열되다가 지금 뭐 나왔어? involved 나왔어. 선생님이 지금 이거 과거 동사가 아니라 pp라고 쓴 근거는 뭐가 되겠어? 생각해봐. 우리가 동사의 ed로 끝났다라고 한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 뭐라고? 얘가 과거 동사다. 얘가 과거 분사다. 이 두 가지로 먼저 해석이 돼야 될 거야. 기본적으로 말이지. 그치? 그러면 과거 동사의 특징과 과거 분사의 특징은 똑같은 모양을 갖고는 있지만 얘는 능동태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에 취해야 되고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명사구를 취해야 되는 구조를 띄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띄어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했다라는 과거 동사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 얘는 된이라는 형용사로 해석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그럼 생각해봐. 문장은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났어 얘들아. 그치? 삼형식 구조로 끝나고 전치사로 문장이 확장이 돼. 근데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and, 명사. 그 다음 지금 뭐 나왔어? involved가 ed야. 그러면 얘는 과거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걸 뭐 보고 알 수 있어? 접속사가 확장이 안 됐으니 본동사도 확장이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nvolved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with 명사의 분사구구나. 그러면 이 분사는 누구와의 관계? 앞에 명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뒤에 전명구 같은 구조상으로도 뭐다? 검산용으로 구조상 맞게 쓰였구나. 전명구가 나왔으니까 PP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많은 규칙들과 절차들 그리고 관리에 많은 어떤 수준들이 포함된 채로 의사결정에 포함된 채로 그렇게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참고로 얘는 그래서 with 분사 구문입니다. 우리 많이 봤던 거죠. with 명사가 지금 A, B 그리고 C로서 나열된 거야. 그리고 ing냐 pp냐 나오면 우린 얘는 한 덩어리로 뭘로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고 배우죠. 부사는 어디 있어? 문장 앞뒤에 뒤에 있네요 지금은. 그치? 그래서 명사가 ing 하면서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능수동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제 포인트 3과 4를 한번 보시면 분사구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분사구문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제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배경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주절, 이 문장의 어떤 주절 앞이나 뒤에서 접속사 절이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동일하면 생략하고 동사의 시제가 같으면 얘를 뭘로 바꿔? ing로 바꿔서 이렇게 할까요? 이 ing 구조가 지금 어디에 있어?
문장 앞에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분사 구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의 ing는 누구 정보를 얘기하는가? 뒤에 있는 이 주어의 정보를 얘기한다. 주어가 직접 하느냐, 당하느냐. 역시 그거 갖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 구문의 기본 모양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ing나 혹은 ed와 같은 pp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장 앞이나 뒤에서 이제 모양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ing, pp 모양을 이루고 핵심 대상은 누구라고? 얘라고 얘. 주어가 직접 그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동작을 받느냐. 이 주절에 있는 능동인 것이냐 수동인 것이냐 인 건데 결국 생각해보면 왜 얘와의 관계를 얘기하겠어?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얘 앞에 있던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체는 얘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다시 얘가 다르다면 이 주어는 생략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 명사 자리에 있을 거야. 주어 자리에. 그러면 얘와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 이 앞에 있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것도 이따 문장으로 나오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의 기본 모양은 뭐다? 문장의 앞, 뒤에 분사 구문의 모양이 생긴다. 그러면 그 앞에 따로 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절의 주어랑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생략돼서 그러니 이 주어와의 능수동을 관계로 보시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compared라는 이 pp라는 모양 자체가 얘를 pp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야? 컴마의 경계 컴마가 되는 거죠. 경계 컴마. 그 다음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이제 연장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문장 앞에서 쓰인 ed구나 라고 판단해서 얘를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명사가 따로 없다라는 건 주절의 주어, 현대 세탁기와 같이 능수동 관계, 수동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워셔가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비교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으로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compared 뒤에도 전치사 명사에 with the old washers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명구를 보시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인트 4. 또 역시 구구절절이 써져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준동사, 본동사 파트. 그 파트에 있어서 우리 그 포인트 쌤이 드린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시면 준동사, 본동사에 뭐가 있습니까? 1번이 1, 2, 3번 순서는 저기 하시더라고요. 1, 2, 3번 다 같이 보시면 뭐 있어? 투부정사를 본동사로 헷갈리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쌤이 방금 드린 프린트, 오늘 드린 프린트. 요거 설명. 2, 3, 4구나. 동명사를 본동사로 잘못 보는 경우. 그치? 그 다음에 또 뭐야? 투부정사를 본동사로 잘못 보는 경우. 그 다음에 분사를 본동사로 잘못 보는 경우. 그런 패턴들을 기본적인 문장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 안에 접속사가 누구이며 그 접속사 때문에 또 본동사가 확장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능수동 ing pp 보면 능수동이구나 라고 물어보지만 요 ing pp의 pp가 ed 모양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동사냐 준동사냐의 문제로도 많이 나요. 과거동사야 아니면 동명사나 분사야 이런 패턴. 그리고 니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마 ing 같은 거 보면 니네가 이제 요 단편적인 모양만 봐서는 컴마 ing 분사구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빨리 이거 능수동 판단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고의 전환 자체가 능수동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내 머릿속에 있는 사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필요한 것이다. 컴마 ing라고 해서 다 분사구문이 아닌 거다.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과도하게 언급되고 종종 허구화되어진 버전 of nature, 자연의 그런 버전은 주어가 되겠죠. is no more real, 더 이상 진짜가 아니다. 그럼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됐고, 고3 문장에서 이제 앞으로 니네가 보시게 될 게 이런 짝대기, 하이픈이라고 하죠. 또 컴마나 세미컬런
콜론이나 세미콜론, 컴마 같은 거. 이런 기호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의미가 또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챙겨 두셔야 돼. 어쨌든 그들에게 뭐보다 the everyday nature right outside the door, 우리 문 밖에서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것보다. 근데 중요한 건 컴마 다음에 weight가 나왔다는 얘기는 봐봐. 앞에 있는 본동사 is와 얘와의 병렬 구조에 이어서 and가 없으니까 병렬 구조가 안 돼. 그럼 뭘로 해야 돼? A, B 그리고 C가 나와야 되는 게 병렬 구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럼 첫째 니네가 기본 모양으로 있는 것부터 의심을 해야 되니까 is, weight, and에 해당하는 동사에 S 붙은 모양이 여기 C 자리에 있으면 되겠지. 근데 쭉 가보니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에 S 붙은 모양이 없으니까 문장은 이미 여기에서 끝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문장이기 때문에 weight는 뭘로 바꾼다? 분사 구문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인지가 되셔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웨이팅으로 봐주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준동사, 문동사까지도 일단은 문제 보면서 쌤이랑 같이 해볼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서 쌤이랑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부터인가요? 27번부터 거기 있는 거 네 문장 2분 드려볼 테니까 첫째 뭐 하자고 했지? 해석해 보시면서 이 문장 무슨 내용인지 판단해 보고 문장 프레임 보면서 엎어 풀어 보자고 했어. 2분 들어갈게요. 시작. 시간 너무 빠듯한가요? 우리가 항상 연습해야 되는 문장 연습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는 문장의 복잡성도 복잡성이지만 이제 길이도 상당히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길이의 문장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5문장 정도 내외에서 사실 한 문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을 좀 감안해 봤을 때 그냥 n분의 1로 28문제를 45분 정도에 풀어야 된다는 독해 문제를 계산해 봤을 때 n분의 1로만 해도 한 1분 30여 초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유형들에 나오는 것들을 한 2분이라고만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보기 읽는 시간까지도 감안하면 순수하게 글만 읽는 시간을 따지고 봤을 때 2분이라고만 쳐도 글쎄요, 한 6문장이라고만 쳐봐도 6, 38. 나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니? 한 15초? 한 문장 개수당 한 15초 정도가 돼야
그 한 문단을 읽는데 한 90초가 될 거고, 계산되고 있니? 15초씩 한 6문장. 그럼 90초가 될 거고, 나머지 보기를 읽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 시간이 한 2분 정도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 정도를 계산해 봤을 때 한 문장 읽어야 되는 시간은 한 15초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15초에서 20초. 그 정도 속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쌤이 한 4문장 읽어보라고 하면서 2분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지금 요 4문장이 1분 플러스 알파로 조금 읽혀야 되지 않나, 사실. 빠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딱 직면했을 때 이제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니네들이 이제 접속사 다음에 이제 나온 모양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 접속사 다음에 ing나 ed 모양이 나오면 걔 능수동 물어보는 거 맞아요. 뭐 본동사 이런 걸 떠나서 접속사 다음에 ing, ed는 그냥 능수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new piece 하고 경계 컴마가 나오죠. 경계가 나 끝났어. 왼절 끝났어. when ing, new practice, 그러니까 practicing new piece니까 새로운 음악가에게서 piece는 작품이 되겠죠.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좀 잘하는 뮤지션들은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 음악에 아주 세부적인 정신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아주 세부적인 정신적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이 목적어입니다. 굉장히 수식어가 길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문장 앞에서 분사구문으로 쓰인 ing가 맞냐 틀리냐? 직접 뭐부터 판단하시라고? 뮤지션이 직접 연습을 하는 능동의 개념이 맞고, 더불어 능동 뒤에 뭐 있으니까?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구조상으로도 맞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해석도 해보시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뭔가 상급자의 어떤 음악가들은 자기만의 새 작품을 연주할 때 자기만의 어떤 정신적 그 디테일함이 있다. 표현이. 그치?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안명사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치? 뒤에 use의 목적어가 없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들이 사용하는 음악의 디테일한 표상. 뭐 하기 위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Their practice and 궁극적으로 their performance of a piece. 한 작품에 있어서의 그들의 어떤 연주 실력, 그리고 그들의 연습, 이런 것들을 지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디테일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advanced 뮤지션들은 자기만의 뭐가 있다? 독창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쓴 글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사람들은 새 작품을 뭔가 연주할 때 그 연주할 때 자기네들이 지시를 하게 되는 개인적 어떤 디테일한, 미세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그러니까 단어만을 해석한다라는 개념 말고, 그래서 이 긴 문장 혹은 짧은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모든 문장에 이제부터. 알겠지? 아까 15초라는 게 텍스트 해석 시간이 아니야. 텍스트를 빨리 해석하고, 그래서 이거 뭔 말이야, 다음 뭔 말이야, 다음 이거 뭔 말이야, 다음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작업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 해석에 몰두하는 시간은 이제 고2한테는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고1 때부터도 그렇게 해오셨던 친구들은 쭉 가시면 되고, 고2 때부터는 이제 계속적인 이해로 접근을 해줘야 돼. 내가 텍스트 해석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그 이유로는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28번. 이런 건 뭐야, 얘들아? 봐봐. 독립적 자아가 이러고 직접적으로 텍스트만 해석하면 더 몰아가진다라는 뜻이야. 몰아가진다 라는 뜻이죠. 뭐를 다루도록 몰아가진다. 다루도록 몰아가진다. 뭐 함으로써? 이거 항상 뭐 할 때 쓰는 말이라서 by ing, 함으로써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랬죠. 뭘 호소함으로써? To a sense of agency or control. agency는 여기서 주체성이라는 의미고, 주체나 통제 같은 것들, 통제감, 주체감, 이런 것들에 호소를 함으로써 뭔가 다루도록, 자아를 다루도록 몰아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는 해석했어. 그럼 필자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야? 몰아가진다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시면 결국 독립성이라는 저 자아는 이런 것들에 호소하면서 몰아가지는 거잖아. 그럼 뭐가 있어야지만 스스로의 sense of agency와 컨트롤이 있어야지만 스스로의 주체성이나 통제성이 있어야지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독립적 자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인지를 해두셔야 돼. 이해되시겠지? 그럼 우리가 인과관계를 뭘로 보시는 거야? 주체성과 통제성이 뭐를 만든다? 독립적 자아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된다. 그렇지? 다음 겁니다. 29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야. considering이라는 게 지금 위치상 어디에 있니, 얘들아? 위치상 어디 있어? 주어 동사 앞에 있죠? 그럼 얘 뭐야? 분사구문이구나 판단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considering이 분사구문 자리에 있었을 때는 우리 뭐? 얘랑 같은 표현이죠. 기분 명사. 무슨 뜻이죠? 이 명사를 고려해보면 물론 considering 자체를 그냥 직역하셔도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로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how, we, work, 의주동이 나왔어요. 의주동. 명사절 잘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ings go well. 뭔가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things는 상황이란 뜻이야. things가 단독적으로 쓰이면. 어떤 상황들이 잘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앞서 그 예시들은 should count. 우리가 count는 중요하다란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란 뜻도 있고 타동사로서 무엇을 세다란 뜻도 있고 그지? 그리고 자동사로서 count on 하면 간주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count 전치사는 간주한답니다. As a pretty good day at work, 우리가 업무상 아주 좋은 날이다. 꽤나 좋은 날로서 그것을 간주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요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내가 회사에 나가서 이 회사의 상황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은 잘하고 있구나. 좋은 나날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정리해 두시고 30번 갑니다. 자, 요거는 어땠어요, 얘들아? 봐봐. 텍스트만 해석해 볼게요, 역시. 우월성의 강조가 is 우리가 전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로써? 조장하는 것으로서. 유해한 효과를, 뭐에? 경쟁에 유해한 효과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되니? 이렇게 텍스트 해석하면 니네 어떻게 해? 한 번 더 읽지? 그지? 첫 번째,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누구야? emphasis,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핵심 소재는 누구야? superiority야. 그치? 우월성이 뭐래? 비동사 쓰고 있잖아. 비동사 쓰면 항상 뭐야? 정의 내릴 때 쓰는 거잖아. 주어는 뭐다? 하고 이제 정의 내릴 때 쓰는 거잖아. 우월성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경쟁을 뭐로서 보는 것? 유해한 효과로서 조장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좋게 보는 것으로 우리는 우월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이해돼? 우월성이 뭐라고? 우리가 경쟁의 유해한 어떤 효과 같은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 그게 우월성이다. 됐습니까? 저 우월함이라는 건 뭐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서로 경쟁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보다 더 하다. 그지? 그 우월성이라는 것은 그런 효과로서 조정하는 거. 참고로 여기에서 ing는 맞게 쓰인 건데 얘 뭐야? 분사 아니죠? 얘 뭡니까? 전치사 as 뒤에 있는 뭡니까? 명사입니다. 명사. 조장하다. 그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로 쓰이고 있는 fostering,이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31번 한번 가볼래요? 31번부터 1, 2, 3, 4번 있네요. 그렇죠? 역시 네 문장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어법 판단도 해볼게요. 준비, 시작.
좀 보셨나요? 길이는 어때? 좀 많이 길었나? 천천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얘는 요 엔드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요 엔드를 기점으로 두 문장 나온 거야. 두 문장. 오케이? 두 문장을 잘 해석했나 봐. 첫 번째, 한 인랜더야. 인랜더는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내륙인. 한 내륙인이 push, 밀어, forward, 앞으로 뭐를 net back, 이 망으로 되어 있는 가방을 push forward, 앞으로 밀어내. 근데 이 back 안에 얘 뭡니까? 명사 뒤에 ing 쓰니까 분사라고 판단하시는 거야. 오케이? 뭘 포함하고 있는? 10에서 35파운드 정도의 타로와 sweet potatoes, 이 고구마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넷백을 앞으로 밀어. and 그러면 시오 빌리저, 시오에 있는 사람들이 sitting opposite, 그 반대편에 앉아 있는 시오 빌리저가 respond, 반응을 해. 문장 끝. by ing는 뭐야? 함으로써. 역시 방법입니다. 뭘 제공함으로써? a number of, 많은 pots와 coconuts. 팥은 뭐 주전자나 자기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나 코코넛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고 저징이 나왔어요, 얘들아. 그럼 여기에서 저징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츠 앤드 코코넛이라는 명사의 수식을 해주는 ing라는 거지. 근데 뒤에 보시면 형용사가 나와 있어. 이거부터가 이제 판단이 되셔야죠. 자, equivalent는 동등한이라는 뜻이야. 가치상 동등한, 그 음식의 가방의 가치와 동등한 판단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명사 코코넛이 판단을 하는 거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두셔야 되는 거야. 아까도 이제 명사 수식의 기본 프레임을 말씀드렸지만 명사 앞이나 뒤에 ing, pp가 나왔을 때 그 ing가 그 명사의 행위자의 주어거든. 그러니까 코코넛이 판단을 직접 한다는 꼴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파츠 앤드 코코넛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ing가 아니라 뭘로써 체크가 되셔야 돼? pp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지? 저지드가 되셔야 돼. 참고로 얘가 이제 pp로서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뭐가 있는데, pp 뒤에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보어로서는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뭐 전치사 명사구나. 우리가 투부정사, 동사 모양은 투부정사 ing, pp 세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의 에퀴밸런트는 뭐가 나온 거야? pp 뒤에 형용사가 나온 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그 음식 가방의 가치와 동등하게 판단되어지는 파츠 앤 코코넛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그의 반응을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뭐 읽고 있는 거야, 얘들아? 물물교환 읽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아, 물물교환은 내가 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시오 빌리저가 나오든 랜더 사람들이 나오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시오 빌리저 나오는 순간 이 글은 뭐야? 구체화, 예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시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이 글을 지금 물물교환의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읽었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잘 읽으신 거야. 32번. 지원이 오늘 많이 졸린가 보네. 푹 잤어? 니네 계약했지? 아,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다음 주인가? 다음 주? 했어 벌써? 했지? 평소는 어제 그저께 논 게 아주 대박이었네, 그렇지? 그 하루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 자, 봅니다. 과학자들은 who experiment on themselves can 자자자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컴마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가자고 했잖아, 쌤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컴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 1번. 이 컴마가 무슨 역할을 한다? 동격 컴마의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똑같다. 명사끼리의 동격. 두 번째, 나열 컴마가 있죠. 나열 컴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봤지만 A, B, C, 그리고 D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 컴마가 나열될 때 그 경계선을 많이 쓰고. 세 번째, 지금 모양이 그거 아니야? 이제 어떤 접속사절과 주절의 그 경계선을 나타내는 경계 컴마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먼저 체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컴마까지를 보시는데 선생님이 그때도 이 컴마 안에 있는 건 뭐 안명사 수식어라고 하는데 지금 얘는 뭐 된 거야? 삽입된 거야, 삽입된 거. 삽입됐고 요게 이제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동사는 어떻게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 can avoid.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위에서 실험하는 사람은, 과학자는 can avoid,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능적으로는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죠. 합법적이는 않지만 피할 수 있어. 뭐를? The restriction, 규제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명사 restriction 뒤에 ed가 나왔고 전명구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뭐라는 거? pp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해석상으로도 규제가 연관을 시키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pp 역시 맞게 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험을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실험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실험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개인성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거 뭐야? 규제는 누가 만드는 거야?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지.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개인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은 사회성의 규제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지? 그게 합법적이진 않지만,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해두시면 좀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폭넓게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거. 33번 갑니다. 33번도 보시면 요거야. 요거 컴마. 요 컴마가 지금 무슨 컴마야? 이 셋 중에서 뭘까? 얘는 또 뭐고? 컴마 있는 게 앞에 있는 수식어라고는 하지만 사실 얘야, 얘. 이 컴마는 동격 컴마죠. 얘는 뭐야? 얘는 경계 컴마야. 나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에는 저 컴마가 얘들아 그냥 안명사 수식어야 라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편할 거야, 사실상. 근데 이제 컴마의 종류를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어디서 끊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지가 좀 판단이 서기 쉬우니까. 수메리안 쐐기 문자는요, 이 직선형의 글자 시스템입니다 라고 문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란 명사로 끝나고 그 컴마 뒤에 동격으로서 또 다른 명사가 형성이 돼야 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격 컴마의 특성이 뭐냐?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와 어떤 의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미스터 강, 컴마, an English teacher. 이런 식으로. 영어 선생님 미스터 강은. 둘이 동격이야. 명사와 명사 동격이 컴마 동격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격 컴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야? 셋이 동사 모양이 어때? 셋이거든. 그러면 현재형 셋이냐, 과거형 셋이냐, 과거 분사형의 셋이냐, 이 셋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안 그래? 셋 모양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명사와 명사의 컴마의 경계선이 여기까지니까 이 덩어리, 컴마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명사 덩어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명사 뒤에 ed가 있어도 얘 주어 동사 아니지 라고 판단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동격 컴마니까. 그래서 셋 뒤에 전명구 있는 거 확인하셔도 되고, 설정된 이라는 얘는 pp죠, pp. 그래서 맞게 쓰인 겁니다. 보통 컬럼은 원래 기둥이라는 뜻인데 세로의 형태로서 보통 새겨진, 형성화가 된 그런 상징인 직선형의 어떤 글자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물어볼게. 경계 컴마가 끝나고 나서 READ가 나왔어. 얘도 뭐야? 1번 쓸까? read. 2번 과거형 read. 3번 과거 분사형 read야. read잖아, 얘도. 얘 1, 2, 3번 뭐니? 접속사가 또 확장된 게 있어, 없어? 지금 이미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로 끝나고 이 컴마 안에 있는 건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을 얘기하는 명사 덩어리야, 그냥. 그럼 문장은 일단 아직도 끝난 거고, 접속사가 확장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럼 쟤 본동사도 아니야. 그치? 그럼 쟤 뭐란 얘기야? 얘? 분사구문이란 얘기야. 분사구문. PP. 읽혀지면서. 뭐가? 쐐기 문자가 읽혀지면서. 어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됐습니까? 쐐기 문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마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장을 정확히 읽는 데 있어서. 34번 갑니다. 자, expressed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한번 보면 문장 프레임부터 갑시다. 전명구. 과거에는, 이 과거를 설명하기 위한 관계 명사 뒷자리니까 형용사. There were few sources of news. 여기까지가 뭐? 경계 컴마. 주어 동사 있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뉴스의 원천이 거의 없던 과거 시기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죠. few source니까 거의 없는 거야. 그치? 뉴스의 어떤 원천이 뭐겠어? 뉴스의 원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치?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이 거의 없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either A, 노출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메인스트림 뉴스, 주요 뉴스에 자기 스스로를 노출시키거나, 이 짝대기 안에 있는 것도 뭐야? 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럼 메인스트림 뉴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곳에서는 그들이 likely see, 볼 가능성이 있거든. 뭐를? 빌리프스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 저 where이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확인되고 이 자리는 접속사 더 확인 안 되니까 아, 얘도 수식어구나. PP 수식어. 표현된 믿음이야. 뭐? 카운터 자체는 명사지만 카운터가 to랑 같이 쓰이게 되면 전치사이면서 뭐뭐에 반하여의 뜻이 돼.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도록 표현되어진 어떤 믿음을 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요 메인스트림 뉴스 같은 데 스스로를 노출시키거나 A or B야. 그들은 피하기도 합니다. 뉴스를 모두 다 아예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원천 같은 것들이 아예 없던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뭐야? 사람들 자체가 그 주가 되는 어떤 뉴스에 자기의 몸을 담거나 혹은 뉴스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과거 이야기. 참고로 expressed는 뒤에 전치사 명사 counter to도 보셔도 되겠고, 믿음이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 것도 전혀 위화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쉴까요? 이 35번까지 있나? 여러분들 책은 34번까지죠? 그죠? 오케이. 35번부터는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35번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을 보시면 역시나 문장 프레임 보는 연습을 또 키워야 된다는 거. 어땠어요?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possibility까지. 이것이 가능성을 이끕니다. 어떤 가능성? 전치사, 명사. 만드는 가능성을 이끈데 뭘 만들어? 많은 다양한 작은 그룹의 사람들을 만드는 가능성을 높인대. 뭐와 함께? with each, 각각 강력하게 믿으면서. 이 believe스에 s가 붙었다라는 거, believe에 s가 붙었다는 건 빼박 본동사란 얘기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야, 접속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본동사도 확장이 안 될 거야. 그치? 거기에 believe스에 또 주어 동사가 연장됐다라는 건 결국 뭐야? 요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보이세요? 여기 with 다음에 아까도 잠깐 한번 나왔지만 with 분사구문 나오죠. with 다음에 명사 뒤에 ing나 pp가 나오게 되면 이 덩어리가 문장 앞뒤에 쓰이는 부사로서 쓰이면서 더불어 이 명사가 그 동작을 직접 한다 당한다에 능수동 판단을 서주셔야 돼. 세워주셔야 돼. 그럼 여기에서의 명사는 각각인데 누구 각각을 얘기하는 거야? 앞에 그 작은 그룹들 각각들이 강력하게 뭐 하면서? 믿으면서가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elieving이 되셔야 되는 거야. 뒤에 목적어 대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believes가 아니라 believing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뭐라고 믿으면서 강력하게 그들이 옳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뭐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믿으면서 작은 그룹들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시게 되면 이 communicate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 communicate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communicate 무슨 뜻이야? 이건 소통하다. 또 다른 뜻 있어? 소통하다 말고 딴 거 없어요? 둘 다 아셔야 돼요. communicate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요, 이 목적어를 전달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뒤에 우리가 전치사 명사가 와줘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하다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communicate의 기본 뜻은 전달하다고,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전달을 하면 그게 소통하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도 전달, 쟤도 전달하는 거. 그러면 니네가 communicated를 뭘로 보셨어? that. 봐봐. 네, 처음부터 보자. 인간과 같은 경우에는 정직성이라는 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어. 뭐에 의해서? set of cognitive mechanism. 그러니까 여기 인지기제라는 것의 한 환경에 의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데, 이 인지기제라는 게 뭐냐? that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이 evaluate의 목적어가 information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전적으로 이 명사 information을 꾸며주는 수식어구나라는 생각이지. 그럼 얘가 PP로 쓰였다는 건데, 둘 중에 PP로 쓰여야 될 조건은 목적어가 있는 동사의 의미로 쓰여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소통된 정보가 아니라 뭐야? 전달된 정보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저게 핵심이야. 그래서 다시 이 정직함이라는 것의 유지 조건이 뭐야, 얘들아? 인지기제라는 것에 있어야 돼. 그 인지기제는 뭐 하는 애인데,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인지기제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정직성이라는 게 유지되어지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너네가 이 문장에서의 소재는 첫째 뭐다? 정직성이다. 이 정직성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는 이런 인지체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직성의 유지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설 수 있어야 되겠죠, 문장 읽을 때. 자, 37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ore than 자체는 이상의 뜻이죠. 이상으로. 앞에서 말한 this 이상으로. 여기까지가 부사입니다. 이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게 있잖아. 그러니까 부사가 되겠죠. 이것 이상으로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and identity. 이 충성심과 정체성이라는 것의 자발적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충성심과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발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according to 이 데스몬드 모리스, 이 사람에 따르면 have라는 동사를 바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주어를 누구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they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것들은 뭘 갖고 있느냐? have reached the level. have reached니까 도달해 온 거야. 어디에? 수준으로. something. 뭔가의 수준으로 도달한 거야. 그런 다음에 approach는 나왔어. 이미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 1 확장된 문장 2까지가 나온 거야. 그치? 거기에 대해서 approach to는 전부 다 뭐여야 되겠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인 pp가 되셔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pp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야. something, 뭔가인데 approach toward local art form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뭐 있니, 얘들아? 지역의 예술 형태에 접근하는 뭔가의 수준으로 도달해 왔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에서는 뒤에 뭐가 있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데 있어서 pp의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 지금 뭐가 있는 꼴이야? 목적어가 있는 꼴이니까 형용사 역할을 해주면서 목적어까지 있으려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동사의 ing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능동으로 바꿔주셔야 될 문제였다는 거. 하나 해주시고요. 자, 38번 갑니다. 38번은 세포가 태어납니다. 문장 끝. 뭐로써? 쌍둥이로서 태어납니다. 언제요? 그 세포의 어미세포가 divide, 나누었을 때. 그러면 여기 접속사 왼절에 더불어서 주어 동사까지 또 확장이 됐네요. 그럼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 분사구문. 문장 끝나고 나온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두 개의 딸 세포, 그러니까 자식 세포를 만들면서, 그래서 분사구문에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능동태로서 잘 맞게 쓰였구나. 역시 이렇게 판단 어렵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39번 같은 경우는 요거
요 분사가 이제 자동사에서 나온 거다라는 판단을 빨리 세우실 줄 아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암기해 두시고 계셔야 되겠죠. consist는 항상 뭐로? 전치사 of랑 같이 쓰이는 자동사의 패턴이다라는 거 인지해 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부터 보시면 it seems 다음에 지금 Greek music was vocal form 해가지고 문장이 나왔다는 건 여기 it seems의 뭐 생략? 역시 that 생략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스 음악이라는 것은 predominantly 대개 vocal form, 그러니까 음성의 형태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 끝났고요. 그 다음 consisting, 분사구문이죠. 얘는 pp가 될 수 없습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뭐로 구성돼? 얘도 pp네요. 불리워진 은율로 구성되어 있어. 뭐로 동반되는? 얘도 pp네. by instrument, 악기에 의해서 동반되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악기들 말이야. 이런 악기들에 의해서 동반되어지는 그런 불리어지는 은율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서 음성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그리스 음악의 특징이 소리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라고 한다는 건 종이에다가 오선지에다가 이제 음표를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리스 음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어떻다? 음성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라는 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 음악까지 한번 쭉 둘러봤고요. 40번 다음 페이지 40번부터 44번인가요?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0번부터 시간 역시 2분 드려볼게요. 시작. 다 보셨나요? 좀 길었나? 천천히 쌤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40번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추가적인 내용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furthermore는 뒤에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하기 위함인 거거든. 그치? 근데 너네가 글을 텍스트를 읽었을 때
자본주의 사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 위반 세금, 관세, 보조금, 규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자, favoring anybody, 누군가를 선호하는, 즉 선호한다는 건 유리한, 그치?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그런 규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nor 또는 자본주의 사회는 does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요?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유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속성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네가 여기에서 말하는 독점금지법이라든지 뭐 니네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하는데 권리 위반 세금들, 뭐 관세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니네가 다 꿰차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쌤 말은. 그러니까 너네가 읽고 있는 파트가 지금 뭐냐?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읽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독점금지법이 뭐지? 이렇게 하는 순간 이건 그냥 진짜 해석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고 싶은 소재 첫 번째,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의 특징은 이 누군가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여기서 핵심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금지법이나 용어, 전문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고,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레귤레이션스까지의 이 명사들을 꾸며주는 분사 favoring이니까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규제가 유리하게 만드는 거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능동도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도 갈게요. 41번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과정들이 governing them, 그들을 규제하는 과정들이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중점을 둬서 읽어야 될 건 뭐야? 일단 앞에 그들을 규제하는 과정들이 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 규제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건 이거 아니겠어? 뭐 복잡성과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정답이 될 부분이 이 복잡성과 속도에 관련된 글을 풀어서 준 게 정답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어디에 중점을 둬서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이 짧은 한 문장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42번으로도 가볼게요. 자, 42번도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2번은 자, 나누어 보세요. 생태계를 into 뭐 부분으로 뭐함으로써 장벽을 만듦으로써 부분으로 이 이코시스템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sum of productivity of parts, 이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총합이 전형적으로 be found, 알려지게 될 거야. 더 낫다라고 알려지게 될 거야. 뭐보다 더 낫대? 그러면 뭐 전체성보다, 전체의 생산성보다 뭐가 각 부분의 그 생산성의 합이 더 낫다라는 것을 판명하게 될 거야. 다른 것들은 뭐한 채로? 동일한 채로. 잠깐만. 그러면 지금 너네들 이거부터 먼저 풀어보자. 먼저 명령문으로 시작한 동사 원형이 그 문장의 본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 본동사로 시작돼서 문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and 뒤에 또 추가 문장이 하나 형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납니다. 접속사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동사 확장 조건이 아니야. being 그럼 뭘로 쓰인 거야?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야. 그치? 자, other things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분사 구문에 동일한 주어였으면 얘가 이미 생략됐을 텐데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이런 걸 어법 용어로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용어에 신경 쓰지 말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뭐다? 주어인 것이다. 다른 것들은 동일하게 남겨 있는 상태로 전체의 총합보다 더 낫다. 각각의.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생태계에 있어서 파트의 합이 뭐보다? 전체라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치? 여기에서는 뭐 시너지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건 없지만 개개인의 합보다는 전체의 시너지가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생태계의 특징. 43번 스파이더 차트라는 거. 니네가 이거 니네 스파이더 차트가 뭔지 알아? 알아. 니네 알면서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왜? 이 문장을 읽으면 스파이더 차트가 뭔지 딱 떠올라야 돼. 이해돼? 봐봐. 스파이더 차트가 뭐야? 스파이더 차트는 그려지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 그려지냐면 변수와 함께 그려지는 거야. 변수가 뭐야? 차이잖아, 차이. 그지? 차이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야. spanning the chart. 차트라는 게 span 하다는 건 이제 걸쳐 있다라는 거죠. 그 차트에 걸쳐 있는 뭘 얘기하는 거야?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variable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죠, ing는. 그치? 그러니까 차트에 걸쳐 있는 변수와 함께 그려지는 게 스파이더 차트야. 뭘 만들면서? 거미줄을 만들면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쓰인 거 전혀 위화감 없겠구나 라는 거. 스파이더 차트 뭐야 그럼? 니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여기. 뭐지? 이렇게 돼 있는 건가? 그래서 이게 뭐 외모 뭐 또 뭐 있니? 키 몸무게 뭐 순발력 힘 스포츠 선수에게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 그치? 봤을 때 너 이렇게 써도 모르겠어? 강정규 외모 키 몸무게 순발력 힘 이거 뭐 할까? 뭐 아무튼 이건 낫다 치자. 그럼 이걸 뭐 하는 거야? 연결 지어봐.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몰라? 근데 뭐 김예건은 뭐 어떻다? 다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강정규와 김예건의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스파이더 웹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니네가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라고 니네가 딱 떠오를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변수라는 것이 차트에 걸쳐져 있는 변수들과 함께 그려지는 것이 스파이더 차트다. 그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44번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의 형태를 좀 보실 수 있었나요? 뭐 때문에 뭐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나? 한번 보자. As a form of expression, 이 표현의 형태로서, 패션이라는 건 contains a host of, 약간의 뭐가 필요해? 뭐가 포함되어 있어? ambiguity가 포함되어 있어. ambiguity가 이제 저거죠. 애매모호함, 그치? 모호함을 얘기합니다. 패션이라는 게 표현에 있어서 모호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해주는 거야. 문장 끝나고 I, 컴마 ing니까 얘는 분사구문이겠죠. 그쵸? 가능케 해주는 거야. 개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To recreate the meaning. 의미들을 다시 재형성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면서. 자, 역시나 meaning이라는 명사 뒷자리에 지금 associated with가 있어요. 특정 특정 옷 같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재형성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의미라는 명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명사가 관련을 시키는 것이냐 되어지는 것이냐의 해석만 보셔도 되는 것이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서 니네가 그럼 인과관계를 한번 볼래? 패션에 뭐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패션에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표현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이다? 의미들을 다시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어떤 뭐 드레스면 드레스, 셔츠면 셔츠, 이렇게 바지면 바지, 신발이면 신발, 옷이라는 이 클러스가 있으면 이게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명확하게 빡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모호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면서 그걸 해석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야? 의미에 또 뭘 의미하기도 해? 의미의 다양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왜? 개개인들마다 의미가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치? 다양성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44번까지 해봤고 45번부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45번부터 역시나 48번까지 9번까지 이것도 역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고! 다 보셨나요? 자, 세미나 같은 또 같이 보도록 하자규. 자, 먼저 패션. 아까 패션 얘기 계속 추가 내용이었죠, 그렇죠? 또한이라는 건 앞에 있었던 내용의 반복, 추가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패션은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 아까 에이전시 무슨 뜻이었지? 주체란 뜻이었어, 그렇지? 여기에서는 이제 행동력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행동력으로 쓰인 근거가 행동력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행동을 위한 공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 행동력에 있어서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주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패션은 어찌됐든 간에 주체라는 것을 강화시켜줘. 문장 끝. 다양한 방식으로. 왜 이 표현을 왜 썼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의미가 서로 어떻다고? 같은 문장이야. 같은 지문이야. 그러니까 의미를 개개인들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서 그 주체가 강화된다는 얘기고 문장은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접속사 없이 분사구문 나온 거 틀린 거 없습니다. 오프닝 업까지가 하나의 포인트 동사고요. 스페이스가 그의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능동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어두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46번에 본동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본동사 누구였니? 트레인드였어. 트레인드. 그치? 쓰기 힘들다. 트레인드였고 그레이스쿨이 주어가 되겠죠. 그레이스쿨이 주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식어죠. In all cities, 모든 도시 속 훌륭한 학교들은 그 도시는 어떤 도시? Covering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가로 열고 닫고까지 심지어 스페인까지가 전부 다 커버링에 이어지는 누구 수식? 앞에 있는 명사 cities 수식이었다는 거 확인만 잘 해두시고 더불어서 뒤에 여기 Northern Africa, 아라빅 여기까지가 이 커버링의 목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있는 것도 잘 확인해 주시고, 커버링 한다? 그러니까 도시가 뭔가 커버링 한다. 그래서 무슨 커버가 무슨 뜻이야? 첫째, 덮다. 두 번째, 다루다. 세 번째, 보도하다 이 뜻도 있어. 이게 언론인들이 커버한다고 하면 그걸 보도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커버 정도는 뭐야? 아우르는, 다루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라빅 어디 근처에 있는 동부, 북부, 아프리카의 근처에 있는 이 아라빅 전체를 다루고 있는 모든 도시들의 훌륭한 학교들은 뭐를 했습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를? 이 스콜라들의 세대들을 다 훈련을 시켜온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커버링은 분사로서 쓰인 거였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네요. 47번이죠? 쌤이 47번. 혹시라도 여기 각주로 쓰여져 있는 단어들 있잖아.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들 있으시면 다 외워두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고3 기출에서 언급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주요 단어들입니다. 자, 우리는 might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that 이하라고. 긍정적인 커멘트들이 are more motivated. 여기서 너네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는데, 단면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야. 선생님이 아까 제 1번으로 명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 1번이 돼야 할 건 뭐야?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동사의 ed 붙은 모양의 수동이 첫째 뒤에 전명구가 나오게 되면 얘는 수동으로 맞게 쓰인 거다라는 판단, 혹은 ing로 분사가 돼야 된다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 이런 어떤 공식의 구조만으로 가지고 얘를 보게 되면 얘가 맞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석 없이 그냥 motivated의 전치사 명사 있으니까 띵동 맞게 쓰였네 이렇게 해버리면 틀려버리게 된다고. 다시 볼게. 그러면 뭐부터 가자고? 해석부터 가자고. 이게 좀 더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뜻인데, 정체적으로 말하면 주어가 커멘트이기 때문에 얘들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 되겠지. 긍정적인 말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쓰이고 있는 거야? 감정동사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 그럼 감정동사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처럼 말이야. 그치? 그러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커멘트라는 말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야? 아니지.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아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들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준다의 의미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얘는 ed가 아니라 철저하게 해석만으로 뭘로 가셔야 돼? 모티베이팅으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순간부터 해석도 하다가 이거 뭐 구조로만 풀어도 문제가 풀리잖아 라는 걸 니네가 공식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럼 나 이제부터 목적어 나오면 무조건 ing, 전치사 명사 나오면 무조건 pp 이렇게 접근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석상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pp가 아니라 뭘로? ing로 바꾸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결과 are가 나왔으니까 and 다음에 are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 주어를 계속 positive comment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긍정적인 말들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교수법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48번. 48번은 뭡니까?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그치? 의문문 똑바로 해석하셨느냐? 자, 똑같이 motivated인데 얘는 또 잘 봐. Didn't they demonstrate? 그들은 이미 증명한 거 아닐까요? 뭘요?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을 다 증명한 거 아닐까요? On the journey to Oz, 오즈로의 어떤 여정 속에서 그들은 다 그 자질들을 증명한 거 아닐까요? 하면서 이 오즈로의 여행의 동격으로서 이 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즈로의 여정, 즉 여정 말입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석상은 뭐가 되겠어? 동기부여를 준 여정, 받은 여정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주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여정 안에서의 자질들을 그들이 증명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여정은 그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해 동기부여를 받으니 여기서 맞게 되는 겁니다. 뭐 기대 이상으로 더 동기부여를 받게 된 그런 여정.
말입니다. 동격으로. 또 기대라는 것은 뭔데? 또 기대라는 명사 뒤에 컴마에 또 동격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어떤 생각?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그들이 이미 원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다 얻을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에 관한 생각. 그게 기대지 뭐. 그렇지? 그 기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 여정인 오즈로의 여정에 그들의 자질들을 전부 다 증명을 해온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의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게 쓰였다는 거. 48번 챙겨두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49번. 태어날 때부터 유아들은 will orient는 향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쪽으로 향하다. 향해져 있을 것입니다. 선호하면서 toward 어디 쪽으로? 인간의 얼굴이나 목소리 쪽으로 애들은 향해져 있을 겁니다. 오리엔트의 지금 전치사 명사로 끝난 문장이야 지금.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seeming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겠어? 분사 구문이 돼야 될 테고 seeming to know 하면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가셔야죠. 그럼 누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인펀츠들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분사 구문으로서. 그렇지? 뭘 아는 것처럼 보여? That such stimuli 그러한 자극들 뭐 얼굴이나 목소리의 자극들 stimul이가 복수야. 다 특히나 의미 누구에게? 그 인펀트들 유아들에게 특히나 의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말이야.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목소리와 얼굴 쪽으로 눈을 향하게 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능동으로서 맞게 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seem은 얘들아 이형식 동사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잘 체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0번부터 55번까지 있죠? 한 2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그럼 보셨나요? 마지막. 자, 마지막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if절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if로 접속사로 시작돼서 주어 동사가 생겼으니 콤마가 찍었으면 또 주어 동사의 확장까지도 이루어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러한 화학 물질을 극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똑같은 유형의 화학 물질들을 극복합니다. 여기서 내용이 끝나셔도 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항진균제 약으로서 사용되어지는 유사한 화학 물질들을 극복한대. 그럼 니네가 지금 이 고3 문제에서 지문에 황진균제로서 사용되는데 황진균제 다 알잖아. 이걸 지금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핵심만 잡으면 돼. 뭐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했었던 게 이런 화학 물질들에 대한 극복이 잘 이루어지면 비슷한 것들도 다 극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딱 접근하고 내려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단소화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used는 chemical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pp이기 때문에 어법적으로만 접근해서 보시게 되면 맞게 쓰인 거죠. chemicals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대상이고 뒤에 전명구까지 검산용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51번 보시게 되면 we need to focus. 우리는 less on, focus on이잖아. 어디에 덜 집중하고 starting 포인트에는 덜 집중하고 and more on. 그러면 less on, more니까 이건 해석상 자연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레이 법비처럼 해석하시면 돼. 이제부터 우리가 less라는 말을 보게 되면 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덜이라는 의미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어떻게? 부정의 의미로 쓰이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타팅 포인트에 집중하기보다는 덜하고 어디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 거리에다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니네가 봐봐. 전치사 on이 있으니까 traveled는 전적으로 뭘로 쓰였다라는 거 판단되셔야 돼? 수식어로 쓰였다는 판단이 되셔야죠. 얘가 동사가 돼버리면 주어 동사가 돼버리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traveled, 이동된 거리라고 하셔야죠. 앞으로 travel이나 trip의 기본 뜻은 이동하다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동된 거리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 얘들아 ing, pp가 앞이나 뒤에서 꾸미는 것의 차이가 뒤에서 꾸밀 땐 전명구 같은 친구들이 더 덧붙였을 때 뒤에서 꾸미는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involved나 traveled 이런 것들 단독적인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잉글랜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영국은 자 니네가 요 병렬 구조의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 영국은 첫 번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치? 그리고 1850년까지 다음에 The First Nation이라는 거 보셨고 The First Industrial Nation이라는 비슷한 어감을 보셨을 때 지금 이 and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확장됐구나. 보어가 확장이 된 것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문장은 이미 두 문장이 나온 거야. and를 기점으로. 어디에? To have more people employed. 얘들아. 여기 지금 투부정사의 역할은 누구여야 되겠니? 앞에 있는 누굴 꾸며주는? 국가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셔야 될 거야. 그치? have는 지금 위치상 어디에 있니? 사역동사 자리에 있지. 그치? 사역동사 have의 특징 가보자. 목적격 보호로 나올 수 있는 거 3개 있지. 뭐 있니? 원형, ing, pp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역시나 목적어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갖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어지게끔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거야. 어디? 뭐보다 농경보다는 산업 쪽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지게 되는. 그러면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되어지는 대상이죠. 이 글의 맥락상. 그치?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경보다 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된 첫 번째 국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에 대한 인지 체크. 자, 그 다음 53번. 행성 간의 migration, 이동이 will depend on
자, 여기에서 해석이 되게 중요해, 얘들아. 어디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의존하다 전치사에, 지금 문장이니까 이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 목적어가 누구니, 얘들아? 첫째, 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누구야? technologies야. 됐니? 그러면 as yet은 뭐야, 얘들아? 아직 상상되지 못한 기술이야. 이렇게 돼야 돼. 아직 상상되어지지 못한 뭐로서? 봐봐. for driving ship. ship은 여기서 배가 아니라 우주선이 되겠죠. spaceship. 그렇지? 우주선을 운전하고자 하는 상상 못할 기술. 컴마. for이 나왔네? 잠깐만. 그럼 for ing에 더불어 for ing가 연장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다? 전면구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우주선을 운전하고자 하는 그 기술. 두 번째. for maintaining sustainable environment. 그러니까 유지 가능한 환경을, 그렇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술. 세 번째, and 다음에도 for이 나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가 전부 다 hibernation까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technologies의 수식어가 되는 거야. 요 말 이해돼? for 1번, for 2번, and for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저 세 가지 같은 것들의 아직 상상되지 못한 기술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는 인터는 이게 상호간이고, 그치? 스텔라는 별이니까 별과 별, 항성 간의 이 항성 간의 이동은 결국 이 세 가지 같은 것들에 의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문장 끝난 거야. 그리고 last가 나왔던 이 지속되다라는 뜻이잖아. 동사야, 동사. 뭐 수세기 동안 지속하는 이 말인 거야. 그런 하이버네이션 동면이죠. 이 동면을 인간에 잠이 들게 해주는, 그렇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지금 접속사가 확장되지 않았으니까 본동사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ing로서 수식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자리다. 정답은 lasting. 틀렸네요, 그렇죠? lasting이 맞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4번, 55번, 54번. 자, 요 문장 구조 잘 해석하셨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거 확인돼? 요 구조 확인되세요? It takes A, B 시간 명사, A, B 투부정사. 얘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 그럼 얘 뭐야? A가 B를 투동사 하는데 걸리다. 해석되니? 봐봐. It takes a spaceship. 우주선이 걸릴 것이야. 여행하는 우주선. 뭐? 1% of speed of light. 빛의 속도의 1%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more than 400 years. 400년이 걸릴 거야. 뭐 하는데? To reach the Alpha Centauri system에 도달하는데 400년이 걸릴 거야. 빛의 속도가 얼마니? 광년이잖아, 광년. 쌤이가 알기는 막 13만 킬로미터 아니야? 아닌가? 초당 30만인가? 뭐 아무튼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의 1%밖에 못 가니까 4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구조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리고 traveling은 이동하는의 의미를 써. 그렇지? 그러니까 1%로 이동하는 자동사로서 쓰인 traveling 전혀 위화감이 없죠. 잘 쓰고 있는 겁니다. ing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 찾으시면 안 돼요. 해석을 먼저 가보셔야 된다고 했어. 자, 55번 갑니다.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뭐 어렵진 않았죠. 자, autopilot parts of our brain. 우리 뇌에 있어서의 자동 조정 장치의 부분들이 do it. 그것을 합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합니다. 어떻게? 자동적으로. 문장 끝. 되니? 그 다음에 frame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 친구 뭐? 또 역시 분사 구문이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의 conscious mind,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마인드를 자유롭게 하면서 뭘 위해? 좀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들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자동적으로 뇌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으로서 오토파일럿 부분이 직접 자유롭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 의식적인 마음을 목적어까지 잘 나온 거 보니까 역시 틀린 건 없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딱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단어 시험 시작합시다.